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네, 저희 직원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가져왔는데, 세 자매 중에 이제 2명만 개명을 했는데 셋 다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세 사람이 다 굳이 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세 자매 사주를 봤는데 두 자매가 이혼을 하고 한 자매 잘 산다, 그런 걸 맞춰가지고 그분이 막 방송 타서 유명세를 탄 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주를 보면 보통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 당시엔 그게 막 신비주의랑 겹쳐가지고 이분이 이런 걸 다 맞힌다,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탄 분이 계시는데, 일단 계명은 그 사람 사주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계명을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편안하다, 계명 안 한 사람이 나는 불편해, 나도 좀 언니들 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계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셋째는 언니들은 계명했지만 난 내 이름이 좋아, 난 내 이름 살 거야, 이런 경우라면 굳이 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만약 엄마가 야, 첫째 둘째 계명했으니 너도 계명해라 해서 계명을 시켜줄 때 자기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계명을 해주게 되면 계명의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늦습니다. 결과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나 첫째 둘째 계명한 거에 상관없이 저도 계명하겠어요 하면 계명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첫째 둘째 계명해서 너 같이 계명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만족도나 행복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키지 계명이라고 합니다. 가족 한 사람 계명하면 너도 하고 너도 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분이 계명을 갖다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명 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요? 하고 싶으세요? 네, 할게요. 이럴 때 계명하는 게 좋지, 할까 말까 망설이다 보면 그런 경우는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경우,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어려운 겪었기 때문에 계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줘야 계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경험한 후로서는 절대 엄마가 왔는데 우리 딸 계명해 주세요, 아들 계명해 주세요, 계명 안 합니다. 왜냐면 계명을 해서 장명비 받고 이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계명을 해서 그분이 인생이 바뀌고 뭔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쌍방만족이거든요. 서로 원수라 하면 그분이 안 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그분이 안 되고 이런 사이 되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같이 잘 돼, 그분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고 이런 거니까 이건 돈의 논리, 장명료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은 패키지로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효과 반감되고요. 의사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계명의 시기는 보통 언제 오냐면 계명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계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끈 사람도 있고 60년을 끌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계명을 하겠다 할 때 어느 날 계명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혹은 연말 연시에 계명 많이 합니다. 내가 계명을 하고 새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계명하는 경우 새해가 돼서 내가 이름 바꿔서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런 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뒀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생각이 없다가 바로 계명하는 경우는 행복지수 낮아질 수 있으니까 형제 중 누가 계명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이 계명을 하겠다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 네.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형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서 형제가 이렇게 이름 장명을 하러 왔는데 첫째 이름이 둘째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러면 그 이름을 그렇게 따서 이렇게 해 주실 때도 있으실까요? 이런 경우죠. 보통 이제 형제라든지 자매 같은 경우는 쌍생아, 쌍둥이들도 똑같은 사주를 태어났는데 인생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 사주의 영역은 같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이름을 갖느냐,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쌍생아 이름도 만약에 완전히 다르게 줘준단 말이에요. 뭐 만석이, 돌석이 이러면 같은데 막 만석이, 철수 이러면 완전히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 같은 이름은 보통 한 글자를 같이 줘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대감이거든요.
평생을 살 때 동지를 두느냐 형제를 두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글자의 쓰임새가 틀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같은 민자를 쓴다 하면 성질이 다른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 있는 민자, 한 사람은 불이 필요하다면 불이 들어간 글자, 금이 필요하다면 금이 들어간 글자,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주는 이름이 좋고 자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같은 그 분위기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조금 틀리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시키는 건 있는데, 개명을 하러 올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명을 하는 게 바른 장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성을 어머니 성이나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사주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조금 쉽지 않은 질문 같은데요. 일단 성을 바꾸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낳고 어머니 성으로 올려요. 그거는 이제 아빠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엄마 앞으로 올려놓은 경우 있어요. 그럴 때 2, 3년 있다 자기 아빠 성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혼해서 아빠 성으로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엄마 성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성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성에 따른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성과 이름을 바꾸면 운명의 흐름이 바뀝니다. 사주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주라는 거는 태어난 생년 월일 시, 여기 네기둥 8글자가 사주이기 때문에 생일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바뀌지 않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꿔서 좋은 경우가 있고 바꿔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 하면 이제 아빠가 이별을 해서 아빠가 너무 미워서 엄마 성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바꿔서 자기가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같이 살다 보면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명분이 약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 어린애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빠 성을 썼다가 엄마 성 바꿨다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헤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럼 성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그런 성하고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어떤 타당한 이유가 돼서 바꿔주게 된다 하면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잘못 성을 바꿔서 정말 스텝이 엉키는 경우가 있게 되면 그럼 오히려 성을 바꿔서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조언을 듣고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고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지금은 당장은 괜찮지만 우리가 피흉축일이잖아요. 흉은 버리고 기를 취하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그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바꾼다 하면 발복의 기운이 따라오고,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그냥 변심을 갖는다 하면 아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주에 편인이 있는 사주들이 보통 변화가 많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생각이 달라지고 한 달만 해도 많이 바뀌어요. 1년만 해도 뭐 남들 한 10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건 좋지만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판단을 잘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선생님, 장명할 때 이제 집안 형제 이름 궁합도 따로 봐야 될까요? 장명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형제 혹은 자매 이런 정보를 좀 받습니다. 일단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이기도 하지만 그런 성향을 알아야 장명에 임하기가 좀 쉬워서 그렇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들 혹은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묶어서 집어넣는다, 이런 장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만나면 이별 확률이 아주 적었습니다. 거의 뭐 이별 많지 않고 사별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짓는 장명 방식이 유행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뭐 많이 헤어지고 재결혼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필요한 걸 아기한테 넣어준다든지 아기에게 필요한 걸 갖다가 또 아빠 엄마에 좋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장명 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장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 사주에 좋게 이렇게 해주고, 형제 같은 경우는 형제 간에 궁합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에 따라서
왜 하극상이 일어나는 궁합이 있고 또 수평적인 궁합이 있어요. 수직적인 궁합이 있고 혹은 자기가 오히려 부모를 케어하는 궁합들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이름을 져줘야 되고 특히 형제 자매 간에는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예전에는 애기 낳아놓으면 그냥 자랐죠. 막 5, 6, 좀 더 50년대에는 막 10명까지 낳고 이랬는데 지금은 애기 많이 안 낳거든요. 지금 애기 셋만 낳으면 아주 귀한 가족이 됩니다. 보통 하나, 둘 이렇게 낳고 셋까지는 막 아주 풍성한 가족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 핵가족이 돼서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친구 울타리, 주변 사촌 울타리보다는 형제자매 울타리가 가장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유대감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장명을 해줘야 엄마 아빠는 가셔도 형제자매는 남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같이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의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주들이 다 필요하고 그걸 감안을 해서 장명을 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장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기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체성이 있어요. 얘는 칭찬해 줘야 된다. 얘는 조건을 걸어줘야 될 애다. 얘는 잔소리하면 안 된다. 얘는 놀리면 안 된다. 많은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런 걸 부모님이 알고 컨트롤해 주면 시간 전략이 됩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고 그러죠. 철 든다. 예전 같으면 40살이면 철 들었는데 요즘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60, 제가 볼 때 한 65세 정도는 가져야 이렇게 조금 세상을 원만하게 보지 않나 싶은데 철이 든다고 그러죠. 철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가 어느 날 살아보니까 아 이게 이랬구나. 그런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철 드는 거나 똑같고 철을 아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철이 들도록 교육시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보면 시간 전략을 하고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거 안 보고 이렇게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뢰도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